우리가 완전 저점에서 사서 완전 고점에서 파는 거는 아무도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요. 어떤 투자자도 못해요. 근데 결국 제일 궁금한 거는 돈을 벌려면 어떤 섹터를 내가 관심 있게 보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빅테크, 또 궁금했던 얘기긴 한데 그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시간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특히나 초보 투자자들은 뭐 그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장 마감 1시간 전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보통 꾸테크님은 어떻게 매도를 하시나요? 뭐 국내 시장이나 미국 시장 동일한데요. 샤넬 아시죠? 샤넬백이 신상이 나오면 언제 가장 많이 몰리죠? 오픈런. 오픈런. 그래서 줄도 서고 새벽에 나가서 막 줄도 서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말 동안에 은퇴를 하신 분들의 자산이 엄청 크고 시간이 그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정보를 더 찾아보고 자산 금액도 크다 보니까 매수를 기다려요. 특히 월요일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아, 공부를 주말 동안에 좀 해놓으시고. 금요일은 쉬시는 편이고, 또 증권사분들도 금요일은 또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월요일 장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이 오픈하고 1시간에서 2시간 동안에는 좀 높은 가격을 유지해요. 인기 때문에. 네, 거래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도 이때 거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잘하는 트레이더 분들도 주변에 있는데 이분들은 이 1시간 반 안에 매매를 마치고 그날 쉰대요, 보통. 그러니까 더 이끌어가면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지 못한 매매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저도 옛날에 단타 트레이드를 했을 때 그랬었고요. 그래서 매도를 할 때는 장이 열렸을 때 초반 시간이 좋고요. 내가 매수를 할 때는 장 늦음막히 좀 가격 안정됐을 때, 국내 시장이면 오후 시간, 뭐 미국 시장이면 새벽 1시 뭐 전후 요 정도가 좀 좋습니다. 네, 그럼 다시 조금 시장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이제 막 글로벌 IB들이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곳에서는 그래도 코스피가 올해 안에 1만을 터치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현 시점에서 꾸테크님은 좀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진짜 올해 안에 1만 갈 것 같은지. 사실 지수를 맞추거나 환율을 맞추는 거는 전문가들도 정말 어려워하는 영역인데, 제 소망을 말씀드리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 일 되게 잘하는 업체들 많습니다. 그걸로 우리나라가 정말 급성장을 이루기도 했고요. 반도체 기술력 전 세계적입니다. 국방 기술력도 마찬가지고요. 원자력 기술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섹터들만 조금 포트폴리오 안에 꾸려가신다 해도 선방은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주식이 개별주를 매매하면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높은 환율임에도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는 이유기도 하고요. 저는 뭐 미국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국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돈을 벌어봤습니다. 근데 그때그때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식 비중이 높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국내 주식 비중을 높여도 될 시기지 않나 싶고요. 다만 지금처럼 지수가 휘청휘청하는 기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응은 필요하겠죠. 그 대응을 알려드리려고 유튜브도 찍고 있는 겁니다. 꾸테크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한 뭐 전체 자산을 10으로 봤을 때 한 6, 7 정도가 국내 주식. 미국 주식은 지금 좀 낮아요. 그럼 지금처럼 뭔가 코스피나 한국 기업들이 좀 출렁이 있는 시점에 일부를 매도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살짝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1,500원대 환전 수수료까지 해서 1,500원 초반대에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을 사겠죠. 그럼 나중에 환율이 좀 안정화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왔을 때 1,400원 초반까지 하면 환율이 100원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리스크만큼 내 주식이 올랐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주식을 오르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네요. 내죠. 25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면 22%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주식 많이 올랐어 해서 떵떵거리고 친구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줬는데 나중에 매도할 때 보니까 뭐야, 나 번 돈 별로 없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미국 주식 하지 말라니. 그건 아니에요. 좋은 기업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ISA 계좌 들어보셨나요? 네. ISA 계좌에 되게 절세할 수 있는, 소득 부분을 제해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납입에 대한 한도는 있지만 일반 직장인이나 초보 투자자분들 기준에서는 그것도 큰 금액일 거예요. 연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뭘 하면 좋냐면, 내가 예를 들면 테슬라라는 기업을 사고 싶어요. 그럼 테슬라 비중이 높은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그래서 ETF로 투자하면 초보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밸런스 조절이 또 되고, 또 한 기업이 망한다 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제가 말했던 앞선 두 가지 리스크를 안 느끼실 수 있어요. 환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세금 안 내도 되죠. 절세 계사에도 내가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저조차도 나스닥백과 네.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위주로 사오셨어요. 꾸려져 있는 그걸로도 지금 저는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달러 배당주로 개별 주식을 모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ETF를 조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 특히나 이제 미국 관련된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라고 하면 네. 추천 조금 해주실 수 있는 게 몇 개 말씀 주셨지만 네. 대표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뭐 포트폴리오 안에서 100%는 아니지만 매번 담아두시면 좋을 게 나스닥백 ETF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꼭 10% 정도로 담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그 가격이 변동이 있더라도 내가 비중만 늘어나지 그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방어가 될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그거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배당 관련된 거. 왜냐면은 배당을 그냥 기본 계좌에서 모아가게 되면은 그 배당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돼요. 네. 배당세 15.4%를 또 떼는데 이 ISA 계좌에서 하면 분리과세가 일어납니다.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만큼 세금이 절세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그 받은 배당금으로 또 주식을 사세요. 저는 그렇게 모아갑니다. 소비하지 않고 받은 배당금으로 재투자하면 복리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2개 정도는 꼭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스닥백 얘기를 주셔가지고 S&P 500만 주고 장창 모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작년도도 한 막 18% 1년에 이렇게 네. 상승을 했다 보니까 그렇다면 S&P 500을 쭉 꾸준히 모아간다. 이런 것도 어떨까요? S&P 500도 너무 좋아요. 나스닥백 안에 있는 100개 기업이 S&P 500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의 상승률이 나스닥백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나는 그래도 안정성 더 챙기고 싶다 하시면 5대5로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죠. AI가 발달하면서 기술주나 빅테크들의 투자가 몇십조 원 정도로 엄청 큰 규모죠. 그럼 그 기업들은 왜 그 산업에 AI에 이만큼이나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 다 나스닥백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국내 지수 얘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 보면 네네. 최근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버스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 이제 인버스의 시장이 왔다.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걸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만약 초보 투자자라면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상품이다라고 봐요. 뭐 선물도 마찬가지고 옵션도 마찬가지고 인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도박성이 있는 상품인 거죠. 왜 하지 말라고 하냐? 돈 벌면 장땡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엽기 떡볶이 드시는 분들이 네. 매운맛 거의 찾잖아요. 네. 그분들 순한맛 먹는 거 봤어요? 아니요. 못 봤죠.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10번 중에 9번 벌다가도 한 번 실패해서 깡통 차는 경우도 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말해요. 그때 말 들을 걸. 하지 말 걸 그랬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투자하고 싶고 내 삶이 정말 돈보다 더 중요하다면 좀 건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도 충분히 시장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굿테크 유튜브 채널 콘텐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무료 특강도 참여해 주면은 충분히 건강한 투자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끝테크님 아마 최근에 이제 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엄청 오를 때 사지 못했던 분들은 되게 포모를 많이 느끼셨고 최근에 시장이 떨어지면서 지금 내가 산다고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네.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돈을 네. 벌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오, 엄청 세게 물어보시네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방향을 안 맞춰도 사는 자리에 리스크 없이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정말 한 문장이지만 네, 어렵죠. 어렵네요. 그래서 네. 제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3가지 행동 모션을 드릴 거예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빚부터 점검하세요. 비투하시는 분들 사상 최대예요. 아마 내가 이야기는 안 해도 지금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건데 내가 투자를 잘 못하는데 빚투를 한다? 이거 정말 고점에서의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빚부터 점검하시고 신용 미수가 있다면 익절로서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주세요. 전 재산 다 넣지 마시고요. 일정 비중은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못 샀던 뭐 반도체 섹터나 뭐 조선 섹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워 담으세요. 분할로서 한 3번 분할 또는 5번 분할로 담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폭락장에서는 현금 준 사람이 세일 기간이 오히려 저도 지금 현금 비중 엄청 높아요. 어느 정도?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만. 그만큼 수익을 익절을 하고 다 판 것도 아니에요. 저도 분할로 매도를 했고 그 정도로 현금을 바라보고 지금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게 사냥하려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3순위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꼭 분할로 진입하시라. 어떻게 보면 뭐 책 읽으면 도움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진짜 투자에서는 분할로 하는 게 내 심리 상태도 안정화되고 수익률에 대한 그 평단가 방어도 돼요. 그래서 팔 때도 살 때도 3번은 꼭 분할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정 올 때마다 나눠서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완전 저점에서 사서 완전 고점에서 파는 거는 아무도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요. 어떤 투자자도 못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월가에서 진짜 연봉 몇 조를 주고라도 모셔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의 상황이 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잘하는 투자자가 됩니다. 이러한 대응 계획을 세우고 내 전략만 있다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꾸테크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네. 현 시점에서 이제 2분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네.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반기 전망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제 시나리오는 세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세가 지속됐을 때 1만을 잘 안착하는 거예요. AI 실적이 전망대로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멈추면 이 조정은 짧게 갈 거고요. 다시금 이전처럼 조금 상승을 회복할 겁니다. 다른 증권사들의 전망도 1만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들도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열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열된 게 좀 조정을 받아서 6천대로의 후퇴입니다. 실적은 멀쩡한데 B2가 청산되면서 반대 매매 물량으로 단기가 급락했을 때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B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저도 일찍이 좀 7,000p 초중반에 익절을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오히려 매집하는 구간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중이면 분할 매도로 현금 미리 확보해 두시고 6,000p까지 떨어지면 그때 또 다시 매집하고 이런 식의 전략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추세가 붕괴될 때입니다. 이거는 6,000p를 이탈해서 진짜 5자를 또 볼 수도 있고 심하면 4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나 막 이런 공포 기사들도 오고 그때 또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나 기관 매집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걸 저는 기회로 포착하고 강한 자금을 또 넣을 수 있겠죠. 그런 포인트를 바라봐 주시면 좋고요. 이때는 언제 오냐? AI 사이클이 꺾이거나 미국 빅테크 자금이 마르면 확률은 낮지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적어두고 이 세 개 안에서 꼭 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의 교체도 있었고요. 연준 의장이 뭐냐면 연방준비제도로서 그 미국의 돈의 값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죠. 그 의장이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연준 의장이 앞으로의 돈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때 공화당 의석수가 많아지는지 민주당 의석수가 많아지는지에 따라서 트럼프가 더 강해지는지 조금 약해지는지 그런 패권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1, 2년 동안은 진짜 트럼프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저도 트럼프라는 말의 언급을 저희 부모님보다 더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뭐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저도 새치도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많이 생기긴 했지만 말이 매번 너무 달라져서 앞으로의 트럼프의 힘이 더 강해질지 약해질지 꼭 포인트로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암호화폐입니다. 그렇죠. 한참 또 네. 제가 원래 비트코인 얘기 좀 하고 맞아요. 좀 안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또 전쟁 통해서도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1억 1,400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되려 봤을 땐 내가 옛날에 공포감에 팔았을 때 뭐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 8천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되려 다시 보니까 1억 1,000만 원까지 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 돈이 풀렸나? 아닙니다. 시장이 좋았나? 아닙니다. 국내 시장이 좋았던 것 뿐이지 암호화폐 시장은 안 좋았어요. 근데 누가 사서 올렸냐면 기관과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샀거든요. 왜 샀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미국 시장과 엄청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 시장을 좋게 바라본다면 이제는 포트폴리오 안에 암호화폐를 모아가기에도 정말 좋은 계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비중을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더 높여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꾸테크님이 말씀 주시는 이런 세 가지를 다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근데 네. 결국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섹터를 내가 관심 있게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까? 좋아요. 잘 찝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도 그렇게 투자할 거고요.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빅테크들의 대기업이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쵸.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도 마찬가지고요. 클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상장해서 이슈를 받아서 시가총액이 증가하면 수혜를 누가 볼까요? 투자하신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식들이 수혜를 많이 보겠죠. 근데 지금과 같이 지수가 같이 떨어질 땐 걔네들도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오고 그 우리의 파란 정망이 왔을 때
그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있겠고요. IPO 관련된 지분을 가진 회사를 유심히 봐라. 어허, 네. 오케이. 제가 뭐 직접적인 종목을 언급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건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인데 미국이 누구랑 전쟁을 했죠? 이란이요. 이란이랑 전쟁을 했죠. 그럼 이란이랑 전쟁을 할 때 사용한 미사일이 있을 거고 네. 그 미사일도 주식회사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포격률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럼 그 회사들이 국내 주식 안에도 있어요. 전쟁 이제 끝나가는데 무슨 소리 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의 이름을 전쟁부로 바꿀 정도로 전쟁 광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지정학적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국방 관련된 주식, 뭐 원유 관련된 거 많이 못 샀다면 오히려 이렇게 잠잠할 때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정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워낙 알려져 있고 또 안정적이기도 하고 실적도 좋게 나올 전망이잖아요. 이런 기업들 내가 못 모아갔다면 조금씩 주워 담아서 그거는 진짜 나는 이번 연도에 10주 모아야지 뭐 100주 모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모아가는 것도 재미를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AI 반도체 섹터도 너무너무 전망이 좋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알찬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율PD님이 정말 좋은 질문 많이 주셨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정말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 31일 저녁 8시 무료 특강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려고. 그때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하반기 시장 건강한 투자 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꼭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꾸테크님이랑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트렌드 투자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저희가 요즘 댓글이 또 막 달리다가 안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댓글에 꼭 관련 내용들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투자에 도움이 될 컨텐츠로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